네, 최태성 선생님, 네. 병인양요 이전에 이 조선은 어떤 시대였나요? 아, 이거 물어보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였군요. 우리 역사를 알려면 우리 금달쌤 모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병인 양요가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양요는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 양요라고 하는 건데 그 병인년이 몇 년도냐면요. 1866년도입니다. 1866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이 당시 그 조선 국내 실권자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인데 당시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고종이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 아들 대신 그 아빠가 실세가 되죠. 그 아빠는 흥이 많은 분. 그렇죠. 흥이 많은 분 누굽니까? 대원군? 네, 맞습니다. 너무 소심하게 말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네. 됩니다.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 시대였는데 이 흥선대원군의 대내 대외 개혁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대내 개혁은요. 일단 자신의 아들 너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 강화 이게 일단 목표였습니다. 그 강력한 왕권 강화의 상징적 건물이 하나 중건되죠. 그 건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경복궁. 왕이 조선의 그 전궁이 경복궁인데 임진왜란때 불탔잖아요. 폐허 상태였는데 이거는 왕의 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제대로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경복궁을 중건했던 것이 왕권 강화의 상징적이었던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대내적 개혁으로서는 정말 이 양반들과의 그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나는 양반이야. 이거를 딱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군대를 가지 않는 거예요. 양반의 특권입니다. 거꾸로네요. 유럽하고는 정반대네요. 그렇게 되네요. 네. 조선에서는 양반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게 이게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실질적으로 양반도 군대 가라. 이런 어떤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떤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런 어떤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외적인 그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1866년이라 했잖아요. 그 이전에 1842년이었죠. 아편 전쟁이 펼쳐지면서 영국이 중국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건, 186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중국 북경을 점령해버리는 사건. 이거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는 사건.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두만강과 러시아가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중국이 수도가 점령되었죠. 게다가 그 점령한 그 제국주의 세력들과 국경이 맞닿게 되었죠.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이들과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당시 상황적 배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개혁들을 하면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사대부가 말이지요. 막 이러는데 반대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대내개혁 쪽에서 양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격렬히 저항하죠. 지금 왜냐면 이제까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양반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내가 군대를 안 가는 거였는데 흥선대원군 때부터 나도 군대를 가라. 난 이제 군대를 간다는 게 포를 내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간 삼룸 취급받는 느낌이죠. 그렇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지금 무슨 개혁이 있다고야?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지겠죠? 격렬한 저항이 있고요.